자, 이번 시간부터 5번에 걸쳐서 영어 문장의 5가지 형식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 자, 왜 영어에서는 형식이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 영어에서는 주어 서술어부터 문장이 시작되는 특성이 있고, 그러므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이거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순서다. 이것은 친구들한테도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영어의 특성이 뭐지? 문법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영어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그 관점에서 영어를 정복할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는 순서가 중요하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동사가 중요해요. 자,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순서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서술어의 자리에 들어가는 동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그 다음의 것이 결정이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말했을 때는 저 고마워. 그러면 이 선물 고마워. 그 다음에 고마운 어떤 대상. 고마운 이유라고 할까요? 네가 나한테 선물을 줬으니까 고마워. 이게 나와도 되고 고마워. 너가 나한테 이렇게 챙겨주다니 참 너한테 고마워. 이 문장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속물스럽게 이 물건이 너무 좋아. 네가 준 선물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원했던 거야. 명품이야? 그렇기 때문에 고마워. 근데 별일 없네. 그러면 별로 안 고마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나올 수도 있고 고마워. 너 정말 착한 아이구나. 너 정말 너무 배려심이 있구나. 나도 잊지 않고 나를 이렇게 잊지 않고 선물을 해주다니 너에게 초점을 맞춰서 고마워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동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100%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는 주어 서술어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자, 순서가 나왔는데 다시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가 어떤 동사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플러스 돼서 나오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문장 형식을 결정짓는 것은 서술어이다. 자, 서술어 자리에는 뭐가 없나요? 여러분 입을 벌려서 얘기를 좀 해봐요. 동사만 온다. 이거 배웠으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서술어 자리에 어떤 동사가 오느냐 어느냐, 이거 못하네요. 오느냐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필요 없기도 하고 보호가 필요하기도 하다. 자, 그럼 이거 항목을 좀 정해줄게요. 첫 번째, 목적어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배우는 1형식, 요것이 1형식에 해당되는 것이고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얘는 이거 숫자로는 3인데 2형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동사의 내용이 스스로 정보를 완벽하게 전달하는지 불완전하게 전달하는지 이 내용을 1차적으로 본다면 1형식과 2형식을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에 설명이 좀 나오긴 하는데 자, 예문을 I go로 그냥 쉽게 볼게요, 여러분. I go. 그러면 나는 간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볼게요. I go. 이게 자동사인데 대표적인 자동사인데 스스로 완전하다. 스스로 완전하다라는 것은 주어가 스스로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게 제일 쉬워요. 공간 안에 여러분이 갇혀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창문을 통해서 뭔가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행동과 없는 행동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TV를 볼 수가 있나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공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혼자. 사람만 있어, 사람만. 그러면 TV가 여기에 있어야지만 TV를 보고 여러분이 빵을 먹고 싶으면 여기 빵덩어리가 있어야 되고 하다못해 목말려서 물을 먹으려면 컵 안에 물이 이렇게 있어야 되죠. 그럼 아무것도 없어. 너무 심심해서 책을 읽고 싶어도 이 책이 있어야 되는데 책도 없어. 자, 그럼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뭘 할 수 있냐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는 거, 스임은 물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뺀다 치더라도 달리는 것, 춤추는 것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동사라 그래요.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건데 스스로 완전하기 때문에 스스로 주어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I eat bread라는 문장에서는 지금 요 상황에서 내가 배가 고파서 빵을 먹고 싶어요. 근데 빵을 먹어라 그랬는데 빵이 없잖아. 지금 빵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고 bread라는 목적어가 없으면 먹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동사와 타동사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행위를 하는 것, 이 먹는 거, 뭐 eat이나 drink 같은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러냐면 타동사라고 해요, 여러분. 타동사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스스로 완벽하다. 주어만 있으면 스스로 그 동작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정리를 좀 해둡시다. 그래서 이런 go를 비롯해서 등등등의, 즉 지금 중요한 거 이게 다 나왔습니다. 동사나 주어의 동작만으로, 그러니까 이 주어의 동작만으로 행위가 완성되는 동사들, 이런 것들이 자동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주어 자리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느냐면은 앞에서 한 번 언급했는데 전치사의 목적으로 온 것을 제외하고 문장 제일 뒤에 오는 명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in이에요. In my dreams. 꿈속에서, 내 꿈속에서 나는 have a sweet dream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I가 주어인데 내 꿈속에서라는 어떤 장소를 나타내는 내용이 나왔어요. in my dream. 문법적으로는 부사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초를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 다 생략하고 지금 이 문장의 주어가 꿈을 꿨는데 이 아주 sweet dream, 좋은 꿈을 꿨어. 이 친구가. 그러면 주어가 누굴까요? 주어가 dream이 아니라 I잖아요. 그래서 전치사와 목적어, 즉 전치사 다음에 오는 명사는 항상 짝꿍이거든요. 이게 전치사 다음에 명사는 짝꿍이니까 얘 빼고, 이게 in my dream은 하나의 덩어리로 없다고 치고 없어도 돼. 없어요. 자, 그리고 얘는 우리 제외했어. 그리고 제일 앞에, 그 다음에 제일 앞에 오는 명사가 주어입니다. 이 규칙은 정확히 맞아떨어지니까 주어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서술어 자리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 된다. 이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아이고. 동사가 와야 된다. 이 서술어 자리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 되고, 자, 중요한 것은 이때 이 서술어 자리에 오는 것이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는데 이 서술어 자리에는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동사가 올 때는 반드시 앞에 있는 주어의 눈치를 봐야 돼. 눈치. 야, 주어의 눈치를 본다는 건 뭐냐면 주어를 얼핏 봐서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 돼요. 그런데 현재일 때만 s를 붙여. 현재일 때만.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 거는 현재일 때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새들이 노래하는 거거든요. 지금 새들이 여러 마리가 있어. 근데 하나, a bird, 한 마리가 노래한다 그러면 sings 이렇게 s를 붙여야 됩니다. 과거일 땐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 문장이 과거인지 현재인지, 또 과거일 때는 ed를 붙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I ran 그러면은 얘는 run의 과거형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ed를 붙이지 않고 ran으로 한 거는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이런 암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ed를 붙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술어를 나타낼 때는 동사가 하나, 그러니까 동작을 나타내는 단어가 하나 와야 되지만 앞에 이렇게 도와주는 동사, 즉 조동사가 같이 올 때는 이제 조동사까지 포함해서 와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새들은 노래한다라는 문장이 새들은 노래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는 a bird can s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서술어가 이렇게 두 단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될 수 있다. 요거는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간단하게 일형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했고요. 이 형식을 선생님이 가정으로,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있는 하나의 가정으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일형식 문장은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이제 막 아빠 엄마가 아직 아니네.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 이렇게 두 가지로만 딱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아직 아들도 없고 딸도 없는, 그래서 이 두 사람만으로도 하나의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형태를 이제 우리가 1형식으로 볼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2형식을 보면서 우리가 그 봤던 아빠 엄마의 개념에서 지금 보호가 하나 더 추가됐다라는 것은 이제 딸이 태어났네. 그래서 이제 2형식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